네, 청취자를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코스닥의 이크르더블입니다. 코드번호 091302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회사가 되게 재밌어요. 독점적인 해자를 가진 고배당 가치주다. 그렇죠. 근데 또 ESG랑 기술금융 이런 새로운 날개를 달고 제도야가 노린다 이런 평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안정성이랑 성장성 이 두 개를 좀 같이 봐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크레더블의 진짜 강점이 뭔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어디 있는지 이게 또 우리 청취자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로 하죠. 그 통행료 받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지배구조랑 배당 정책 이 연결고리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료 속 핵심 정보들, 청취자께서 가장 중요한 걸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좀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 사업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그 대기업 협력사 대상의 전자신용인증, DNA 서비스라고 하던데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들한테 이크레더블 인증서 내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이고 또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 효과가 워낙 강해서요. 이미 다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죠.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랑 거래하려면 매년 한 22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수료를 이크레더블에 선불로 내야 합니다. 선불로요? 이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딱 통행료 징수소 모델이네요. 네, 그렇죠.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특성이 정말 뛰어나다고요? 자료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고 네, 3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자기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 이건데 이것도 25%를 넘는다고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 부담은 좀 적은 편인데 수수료는 미리 받으니까요. 돈은 미리 들어오고 그렇죠. 매출이 늘면 이익이 더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인데요. 네, 지배구조요? 최대 주주가 한국기업평가, 한기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있습니다. 피치요. 그 국제신용평가사.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피치그룹 소속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라 이크레더블이 번 돈을 배당으로 많이 주는 경향이 그 모회사 피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현금 확보 창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높은 배당 성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실제로 시가 배당률이 막 10%에 육박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랬던 적도 있죠. 심지어 순이익의 100%를 넘게 배당한 적도 있습니다. 와, 정말 독특하네요. 그럼 이 엄청 탄탄한 통행료 사업 말고 자료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네. 바로 그 기술금융, TCB랑 ESG 평가 쪽이죠. 맞습니다. 이게 또 정부 정책 방향하고도 맞물리고 시장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요. TCB와 ESG 평가 서비스가 이제 새로운 성장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TCB는 기술력 평가고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즘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TCB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금융기관 같은 데 정보를 주는 거고요. ESG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속 가능 영역 측면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영역만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인 협력사들의 신뢰도를 단순히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ESG 준수 여부까지 좀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종합 파트너로 진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읽히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협력사의 재무 안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나 ESG 같은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평가해서 종합적인 신뢰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나요? 또 혹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분석을 보면요. 현재 주가는 주로 그 안정적인 핵심 사업 가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기존 사업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TCB나 ESG 같은 이 신사업 부문의 가치가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위험 요인은요?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죠. 우선 소수 대기업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게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대기업들이 정책을 바꾸면 좀. 네. 그리고 정부나 혹은 그 대기업 고객 쪽에서 수수료를 좀 낮추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중소기업인 협력사 고객 기반 자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주가도 좀 오름세를 보인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네, 그렇죠.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요약해보자면 이크레더블은 특허 기반의 거의 독점적이고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을 가졌다. 네, 안정적인 캐시카우죠. 그리고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하다. 부채가 거의 없다고 하셨죠. 또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상당히 높다. 네, 고배당 매력. 여기에 TCB와 ESG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까지 더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죠? 자료 후반부에 보면 이 회사가 현재 사업 모델을 넘어서 미래에는 AI나 빅데이터 활용은 물론이고 블록체인이나 분산 ID, DID라고 하죠. 이런 신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간의 신뢰 그 자체를 서비스하는 이른바 Trust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Trust as a Service요. 신뢰를 서비스로 판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처럼 인증서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에 필요한 그 디지털 신뢰 자체를 제공하는 회사로 진화한다면 이 이크레더블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청취자의 시각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신뢰 서비스 제공자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이크레더블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통해 이 기업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